소리공학자 배명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소리공학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본학기에 할 강의는 이 소리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하고 또 실사례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규명하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세상 여러 이 문물을 받아들일 때 오감을 통해서 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감 중에서도 소리는 청감을 지배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청감 외에도 물론 이게 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소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으로 부모와 교환, 즉 통신을 하는,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라는 것은, 특히 목소리라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이 소리라는 하나의 매체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오디오 장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즉 음양파라는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어떤 원리로 생성이 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근본학기에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에 이야기할 것은 1주차에서 이제 소리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이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의 전달 3요소는 반드시 소리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소리가 저장되거나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 소리가 전달되는 하나의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리 전달 3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3요소에서는 어떤 원리로 또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전달이 되고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에 대한 하나의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주변에서도 잡음처럼 뭐 팬 소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선풍기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이런 소음이 약간 들릴 겁니다. 이런 소음은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소리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사람한테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다른 장치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감 중에서 이 시감을 통해 가지고 시원하게 펼쳐지는 파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도를 우리가 소리로 듣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시원함을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소리라는 자체는 이렇게 시감처럼 뚜렷하게 패턴을 뭐 예를 들어서 파도가 있고 부서지고 이런 뚜렷한 것을 기억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패턴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경험했던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그때의 추억과 함께 다시 기억을 끄집어내는 이런 연상 기억을 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정확한 패턴에 의해서 읽혀지는 것이 아니고 소리는 항상 그 연상을 통해서 기억을 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구전에 들어오기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가 좋든 나쁘든 자기 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소리는 절대로 귀를 통해서는
소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귀로 듣고 한 입을 통해서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 귀가 있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소리를 듣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즉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이상 하라는 것이 아마 이 창조주의 하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귀가 왜 2개냐? 이 귀가 2개인 것은 바로 이 소리를 360도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 귀만 있는데 어떻게 360도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양쪽 귀는 결국은 180도를 받아들일 수 있죠. 좌측,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위아래는 바로 귀 바퀴에 의해서 부딪히는 이런 시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360도 방향의 소리를 듣고 있죠.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소리를 내면 눈을 감은 위치에서도 소리가 위에서 들리는구나, 아니면 90도 방향이나 30도 방향이나 60도 방향이다, 뭐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귀 바퀴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그 연상 기억을 해낸다,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소리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의 고막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서 진동판을 건드려 가지고 이 소리가 잡히게 되느냐, 또는 그 잡힌 것을 저장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려면은 소리를 우리는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소리는 파동이고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소리가 온다는 자체는 뭔가 힘이 있어야만이 이제 소리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소리를 들어봤다고 그래요. 특히 영화에서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폴리 아티스트 또는 효과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효과맨들은 귀신 소리든 또 사물에서 존재하든 안 하든 무슨 소리든지 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리 중에서 귀신이 과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건 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귀신이 소리를 내려면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자체는 절대 힘없는 귀신, 즉 육신이 없고 정신만 있는 그런 귀신은 절대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사항이에요. 또 소리는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소리가 전달돼서 가면 모든 부분에 균일하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동이 맞는, 이 파동 속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파동의 크기가 있고, 또 파동의 주파수가 있고, 그 또 파동의 위상이 있어요. 이런 3가지 코드가 잘 맞아 들어가야만이, 그래서 에너지가 잘 흡수되고 또 잘 저장이 되고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동이라는 자체, 이 파동이라는 자체는 바로 즉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물결을 이루면서 즉 움직임이 있으면서 계속 진행하는 이런 모형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해요. 즉 파형이 계속 생성되면서 진행되어 나갈 때 그것을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파동은 진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진동은 즉 파동이 진행하면서 또 파동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흡수되면서 물리적인 변형을 유발을 할 때, 파동이 진행하거나 저장하면서 물리적인 변형을 유발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나오는 힘을 진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단순하게 모든 부분한테다가 전달해주는 매체가 아니고 반드시 파동이라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그때 큰 에너지를 전달시켜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어떤 파동이 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물체에 다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